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지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항문암이나 그런 걸로 HPV 백신이 있어? 이게 바로 백신이에요. 이렇게 생겼으면 곤지름을 의심하시고 암이 될 수 있는 성병, 에이즈보다도 더 위험한 성병 아닌가? 안녕하세요. 은고형의 윤상민. 똥대장 김동원입니다. 오늘은 곤지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항문에도 성병이 생길 수 있다. 알고 계세요? 꼰지름? 곤지름, 사마귀라고도 많이 하는데 항문에 뭔가 타닥타닥 돋아나요. 되게 징그럽게 생겼는데요. 사진 혹시 보셨어요? 사장님 너무 약간 좀 혐오감이 있어요. 약간 명란젓 알 같기도 하고 손으로 건드리면 그게 막 뚝뚝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떨어져요 진짜? 떨어지죠. 막 긁으면 떨어져요. 떨어져요 알이? 이게 성병이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에이즈라든가 매독, 세균이나 바이러스성 감염, 그러니까 혈액이나 체액, 상처 등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건데요. 근데 이 곤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HPV라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가 감염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성병입니다. 이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한테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특정 타입이나 고위험군에서는 곤지름이나 이것을 방치하면 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위험군 타입 또한 생각보다는 흔한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이 될 수 있는 성병, 곤지름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그럼 이 성병인 HPV 바이러스가 도대체 어떤 암을 일으킬 수 있을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궁경부암입니다.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암의 원인 및 암 사망에서 네 번째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전체 자궁경부암 중에 93% 정도는 HPV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궁경부암 말고도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피부암이나 성기 생길 수 있는 암이나 항문 쪽에 생길 수 있는 암, 구강과 인두 쪽에서 암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HPV로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알겠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꽤 위험한 성병이네요. 그렇죠. 전 세계 암 발생의 5%나 되는 거잖아요. 네네. 사망을 할 수도 있는 병인가요? 그렇죠. 암이 걸리면 죽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하실 때는 에이즈보다도 더 위험한 성병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더 알아보면 좀 달라요. 미국 FDA의 연구 결과에서 적어도 성관계를 갖는 성인 전체의 50% 이상에서는 살면서 한 번 정도는 특정 기간 안에 이 HPV 바이러스를 보유한다고 해요. 보통 90% 정도의 사람들에서는 이 HPV를 알아서 제거해버리게 되는데요. 나머지 잔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몸에서 이 HPV를 없앨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 이 HPV가 몸에 남아서 계속해서 몸에 뭔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안 좋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이런 무증상 상태의 HPV 감염 상태에서도 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HPV를 감염시킬 수는 있습니다. 남성, 여성 모두가 보유할 수 있고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남들에게 전파할 수도 있다는 거죠. 증상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관계를 한 후에도 수주 혹은 수년이 지난 후에도 보유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HPV가 잘 걸릴 수 있는 건 언제이냐? 이른 나이에 성관계를 갖거나 당연히 많은 성관계 대상이 있을 때 면역 억제된 상태이거나 다른 성병에 동반 감염되거나 에이즈 같은 면역 저하 환자에서는 HPV 바이러스에 의해서 자궁경부암 발생률이 6배 정도나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유두종 바이러스에 설명을 해주셨고 그 유두종 바이러스가 결국 항문에는 꼰지름을 유발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꼰지름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접촉성 감염이라는 건 항상 체액이나 혈액 등에 의해서 상처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문을 휴지로 세게 닦기만 해도요. 수많은 상처가 있는데 성관계를 하거나 혹은 다른 문제에 의해서 그것이 나의 항문 주위 상처에 묻게 되는 거죠. 그때 수많은 바이러스가 그 상처들을 침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잠복기를 거쳐서 이런 사마귀 같은 병변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래 올 때도 곤지름인지 모르고 부부가 같이 왔다가도요. 이게 곤지름인 거 알고 성병인 걸 알면은 부부 간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꼭 얘기를 드려요. 무증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파되는지는 사실 알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보통 어떤 증상으로 병원에 오게 되나요? 통증이라든가 가려움, 약간의 출혈이나 부종 같은 걸 일으킬 수 있어서 그게 불편해서 내원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곤지름도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저절로 소멸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대부분은 내원하게 되고 제거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사마귀 같은 덩어리를 만든 거잖아요.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HPV 자체에 대한 치료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바이러스 자체를 항바이러스제나 이런 걸로 재균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시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곤지름에 걸리는 환자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어떤 건 빨리 돋아날 거고요. 어떤 건 늦게 돋아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이 HPV가 다 없어지는 1년에서 2년 안에는 곤지름들은 시간차를 두고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보통 환자들이 제일 걱정되고 불안해하는 게 재발되면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요. 재발이 아니고요. 시간차를 두고 계속 생길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 몸의 면역에 의해서 없어지게 되고 더 이상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른 타입에 의해서 또 감염되는 경우만 아니라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외형적으로 생겨있는 곤지름을 수술적으로 제거를 한다는 건데 수술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제거를 하게 되나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지지지 않았을까라는 건 제 생각이고요. 요즘에는 마취를 한 후에요. 레이저로 지지거나 칼과 가위 등으로 그냥 모두 제거합니다. 그리고 화학약품을 통해서 화학적으로 지져버리는 거예요. 녹아내리나요? 화학약 완전히 내리는 건 아니에요. 겉에가 하얗게 변하게 되면서 탈락하면서 다 떨어져요. 수술 괴사되면서 떨어지는. 그렇죠. 저는 수술적 제거를 제일 선호를 하는데요. 한 번 오면 그냥 다 제거할 수 있어요. 화학적 제거는 외래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몇 차례 해야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항문 안쪽에는 쉽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걸 좀 더 선호합니다. 항문 안쪽이라는 건 장 점막까지도 잘한다는 맞습니다. HPV로 곤지름이 생긴 사람들 중에 직장 안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항문 쪽으로 성관계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그런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걸 제거해서 조직 검사를 해보면 이형성, 이상하게 변해가는 세포의 모습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항문암이나 그런 걸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전 제거를 1차적으로 했는데요. 그 다음에 분명히 또 다 돋아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면역을 강화시키는 연고, 우리나라에 현재 들어있는 건 알다라라고 하는 면역 강화 연고만 들어와 있어요. 또 돋아났을 때는 보험이 되고요. 일주일에 3번 정도 사용을 하고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좀 더 HPV를 빠르게 섬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고겠죠. 근데 이것 또한 오히려 수술이 더 편하다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백신 맞은 데가 열감이 있고 붓는 것처럼 항문이 너무 화끈거리고 아파서 도저히 못 바르겠다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알다라 연고까지도 사용한 후에도 또 돋아나면요, 그때는 이렇게 많이 돋아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때는 외래에서 간단하게 제거하고 한 3개월 정도마다 정기적으로 관찰하고요. 그 이후에 더 이상 생기지 않으면 한 1년 정도 되면 저는 치료를 종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HPV는 백신을 맞는 것 말고도 예방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콘돔을 착용하는 거. 전체 닿는 범위를 모두 가릴 수는 없기 때문에 100% 막지 못하지만 약간의 보호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곤지름이 있을 땐 당연히 성관계를 삼가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백신이라고 하는데 HPV도 잘 모르는데 HPV 백신이 있어? 이게 바로 자궁경부암 백신이에요. 국민 예방접종 중에 하나입니다. 한때 이거를 맞는 걸 중지한다, 뭐 한다 말이 많았었지만 역시 연구 결과에선 그렇지 않다라고 나왔으니까요. 안전한 백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알려진 연구 결과에서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90% 이상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바릭스라고 하는 백신과 가다실, 사가 두 개의 백신이 현재 국민 예방접종으로 알려져 있고요. 둘 다 2번 맞게 됩니다. 서바릭스 경우에 16형, 18형 아까 얘기했던 고위험군 바이러스 2개를 좀 더 긴 지속시간 동안 보호를 해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가다실, 사가는 18형에 더해서 곤지름 등의 양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제일 흔한 바이러스 타입이죠. 6번과 11번형까지 함께 커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가능 질병 범위도 다른데요. 서바릭스 경우에는 자궁경부암과 항문암, 가다실 사가의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항문암뿐이 아니고 외음부암, 질암, 생식기, 사마귀에도 예방 가능 질병 범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성인들이 제일 병원에서 많이 맞는 건 국가고요. 국가는 아까 얘기했던 4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고위험군에 대한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아직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남성과 여성이 같이 이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